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 세우시는데요. 그중에 혹시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지 하고 많은 분들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건강 설계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 요소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새해 건강 설계 방법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부터도 지금 새해에는 운동도 하고 몸을 좀 탄력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더 솔깃해요. 이 새해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뭔가요? 예,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늙을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은 노화 방지라는 얘기인데요. 네.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내 젊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젊어질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내부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또 질병도 쉽게 걸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벌써 15년 전이죠. 2000년에 네. 이미 전체 인구 중에서 7%가 그 노년 인구로 좀 채워졌습니다. 그걸 저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네. 한 2050년에는 많게는 한 50%까지 그렇게 전체 인구가 다 노년층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 좀 더 정확히 고령 인구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에 따라서 병이 이제 걸리기 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일례로 그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가 대표적인 것이 될 텐데 네. 그런 만성질환에 걸릴 유병률, 즉 이제 걸릴 확률이 네. 65세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4%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명 중에 2명이 그렇게 2가지 이상의 질환이 걸린다는 의미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 원인을 봤을 때 남자분, 여자분 1, 2, 3위가 각각 그 암,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네. 그 왜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노화 방지의 비밀을 좀 풀어봐야 할 텐데요. 저 늘 궁금했어요. 사람은 왜 늙을까? 모두 다 순리라고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시간의 변화든 뭐 스트레스 반응이든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그 노화의 요인들을 좀 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염증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면역 저하. 세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영양 공급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암, 그 뇌졸중,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염증이라는 같은 기전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따라오는 질문이 또 당연히 있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느리게, 조금 더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얘가 뭐 질병이 생기든 어떤 증상이 생기든 간에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상은 우리가 어떤 선천적인 요인 외에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그 어떤 건강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임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질병의 압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을 앓고 또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제 압축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즉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자. 그것이 이제 병의 압축이라는 이제 모델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한 유전적인 요인은 한 30%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데 나머지 한 70%는 후천적인 요인. 이 그림을 보시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그 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결혼의 안정성이나 교육, 뭐 성숙한 정신적인 방어 기제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특별히 또 할 수 있는 게 그 적정한 이제 여기 BMI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체중을 적정하게 잘 유지하자. 식이 조절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절주, 그다음에 금연. 이 왼쪽에 있는 4가지가 그 아까 얘기 드린 그 3대 사망 원인을 가장 방지해주고 염증을 방지해주는 큰 4가지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금연과 식습관 개선이었어요. 아무래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이 조절인데요. 한 가지 좀 우리나라의 현재 그 식이 습관의 변화를 좀 보면은 네. 예전에 비해서 고기라든지 아니면 그 우유 종류 네. 이런 섭취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동물성 이제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천연 그 발효식품, 그다음에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게 그 영양소 중에서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짜게 먹지 않으면 음식 맛이 없지 이러시는데 그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거의 한 300% 정도 적정 그 수준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식이 조절을 잘 못하시고 지방 섭취가 많아져 버리면 특히 이 암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게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질 많은 섭취와 연관이 많이 있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당연히 전체 양을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 드시는 양의 한 25% 정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20%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밥을 한 공기를 다 드신다 그러면 한 5분의 1은 좀 덜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지방 섭취는 총 전체 드시는 양 중에서 한 4분의 1 이내로 좀 줄이시는 게 좋으니까 뭐 육류지방 같은 것, 그 다음에 튀김 종류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되고 당연히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네.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적당하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내 정도로 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탄수화물인데요. 네. 특히 제가 뭐 검진 같은 데서 많이 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해요. 그러니까 흰쌀, 뭐 흰 국수, 밀가루. 밀가루 음식들.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 너무 과해지면 우리 몸에 그 중성지방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그런 빵이나 이런 흰 국수, 흰 쌀 이런 것들도 역시 전체 그 드시는 양의 한 50% 정도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콩 이런 쪽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짜게 드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린 것. 특히 이제 간을 맞추실 때 간장, 소금 이런 건 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 국물에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물도 짜게 하시지 말고 국물 자체도 좀 조금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또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한국인의 적당한 영양 섭취 기준인데요. 이 식품 구성을 좀 보시면 좀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잡곡, 과일, 채소 이 위주로 드셔야 되는데 잡곡은 매일 한 2번에서 4번 정도, 네. 채소는 매 끼니마다 한 2가지 이상, 과일은 매일 한 한두 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저녁 늦게 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좋지는 않고요. 네. 단백질 섭취는 고기는 한 일주일에 내가 한 2번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네. 나머지를 생선, 계란, 콩 이런 정도로 좀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유, 유제품 매일 한 한두 잔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습관에 대한 방향을 좀 살펴봤고요. 운동은 어떤지 궁금해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식사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은 우리 몸에 특히 요즘에 검진으로 대장내시경 이런 거 하면은 대장 용종 많이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아까
지방 섭취 외에도 운동 부족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도 운동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네. 어르신들 보면은 나 무릎이 굉장히 아프다. 결국은 그 퇴행성 관절염,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들 앓고 계시고 또 골다공증 아주 많으시잖아요. 그 골다공증이 무서운 게 낙상을 했을 때 골절이 쉽게 옵니다. 운동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요. 네. 또 그런 면 외에는 왜 정신 건강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스트레스 또 어르신들 좀 위험한 뭐 치매 이런 것도 운동으로 많이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선은 운동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 또 무산소 운동 이렇게 나뉩니다. 네.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하고 또 얼마나 세게 하느냐 그런 걸로 이 두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유산소 운동은 대개 3분 이상 지속적으로 할 때,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은 3분 이내로 좀 격렬하게 신체 활동을 할 때를 뜻합니다. 네. 보통 유산소 운동이 이제 근육으로 그 산소를 보내는 능력, 즉 심혈관 기능이나 호흡 기능을 좋게 만들고요. 네. 무산소 운동은 근육 자체의 힘을 길러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산소 운반 능력을 뜻하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방법은 주로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그다음에 수영이나 자전거 이런 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한 번 할 때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0분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30분 이상 못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차라리 이렇게 시간을 10분씩 쪼개서 하시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것이 저는 주말에만 주로 또 등산을 해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예, 하는 한 번에 경우. 몰아서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특히 몸을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평일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령 같은 경우를 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번에 한 8번에서 15회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무게를 드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한 3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가 한 8에서 15회인데 3세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것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들 때 너무 빨리 드시지 말고 네. 한 3초에 걸쳐서 드시되 호흡을 이제 무거운 걸 들 때는 숨을 이렇게 내뱉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힘을 가한 상태에서 한 1초 정도 멈추셨다가 네. 다시 이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중요한 게 아까 골다공증 같은 것이 낙상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참 골절로 이어지는데 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 뭐 하지 근력, 유연성이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뭐 한 발로 서신다든지 또는 한 발로 서서 상체를 움직이신다든지 또는 뒤꿈치로 일어서 계신 그런 운동을 같이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운동 외에도 신체 활동도 중요한데요. 네. 따로 시간을 정말 내시기 힘들다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단 한두 층을 좀 올라가신다든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정거장 한 정거장 정도 전에서 내리셔서 걷는다든지 그런 이제 내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자꾸 늘려준다. 그런 개념으로 잡는 것 또한 아까 얘기 드렸던 질병이나 그 사망률을 분명히 줄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금연이 있어요.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담배라는 게 우리 몸에 실제로 가해줄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담배 하나에는 400종의 독성 물질이 있고 발암 물질도 한 60개 정도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이제 암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담배 연기를 빨아 마시다 보면은 직접 그 입안, 네. 뭐 식도, 그다음에 기관지나 폐 이런 쪽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해당 부위에 해당되는 뭐 구강암, 식도암,
폐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암의 한 30% 정도가 다 담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더 무서운 게 직접 담배 연기에 접촉되지 않는 것 같은 장기들 있잖아요. 뭐 췌장, 방광, 뭐 자궁 경부 아니면은 뭐 신장이나 또는 이 혈액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백혈병 있잖아요. 그것도 암인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한 많게는 3배 가까이 네. 위험이 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좀 간과할 수가 있는 게 담배가 아까 제가 염증이 노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담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뭐 중풍, 심근경색 이런 것이 담배 때문에 잘 올 수가 있고 네. 어르신 중에서도 한 4분의 1은 담배 때문에 그 중풍 같은 것이 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데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성공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 5가지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배를 좀 못 끊으시는 이유가 담배 안에 들어간 그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뇌에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존성이 생기는데 그 의존성을 서서히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나 이제 담배를 끊는다고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제 난 이제 담배를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끊겠다라고 딱 지정을 하신다든지 네. 재떨이나 라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치워버리신다든지 주변 사람에게 자꾸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니코틴 의존 치료 관점에서 담배 금연을 성공을 하는 전략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2번째로는 금연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담배를 끊고 있는 친구를 주변에 딱 둔 것이 한 담배 끊는 확률을 한 36%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번째로는 그 니코틴이라는 것을 대체하는 요법을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니코틴 패치 같이 네.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소량으로 니코틴을 넣어준다든지 최근에 이제 니코틴 보조요법이라고 약을 쓰는데요. 네. 그 니코틴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약을 또 쓰는 것이 성공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4번째로 담배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입도 놀리는 행위를 줄이셔야 됩니다. 담배 쪽으로 옮기지 말고 뭐 차를 마신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차를 껌을 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입을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운동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운동 또한 몸을 움직임으로써 담배 생각을 줄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칭찬과 보상인데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1년 동안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또 돈을 모을 수 있다. 금연을 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도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어쩌다가 한 개 피워서 내가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실패했기 때문에 난 또 담배를 피울 수 있지 이러시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실수로 이제 한 대 태웠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건강 계획으로 저희가 금연, 그리고 운동, 그리고 식이습관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현재 내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돌아보고 내 몸과 내 가족을 위해서 2016년에는 금주와 금연, 운동 등 건강 계획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1번 노화입니다.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미있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